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병주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경규명 의원님, 간사의 진선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5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2요구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 제2요구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2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에 대한 의결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 외에 2건의 제2요구안 중 의안번호 186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늘 상정된 동일 제명의 의안번호 2029호 안건으로 대체되었고 의안번호 1870호 여주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건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의결 심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2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경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2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6월 16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실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어 제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은 타시군 거주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타 지자체의 복지 수요를 여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과 의무를 다하는 여주 시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타시군에 둔 사람이 여주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주민등록지인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을 검증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주시 1인 가구 지원조례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은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타지역 거주자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자료는 부의안건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진행하며 토론 시간은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토론 신청하신 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회는 오늘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게 한 조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인구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도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행정의 응답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 가구를 일가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구. 이는 경기도 1인 가구 기본조례 그리고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장층,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안전, 주거,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외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즉, 없던 복지를 새로 만들자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1인 가구 현실에 맞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본조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 주거, 안전, 일자리 정책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 1인 가구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부,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전체 1인 가구 수는 11,433가구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6,654가구, 전체 58%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이 40%에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 가구도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 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인 가구의 지원 예산은 약 7,50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주시 1인 가구의 정책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간헐적, 단발적 지원 사업이 11건 추진되고 일부 사업은 운영 중단, 미실행 사례도 확인됩니다. 문제점으로 집행부가 직접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이 불명확성, 연령 성별, 위기 유형별 세부 분류 미흡, 부서별 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준과 체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입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시장님의 제2요구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요구 사고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1인 가구 기본조례 제5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위법의 명확한 입법 취지입니다. 여주시 조례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는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은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제출, 제3자 확인 등 이미 행정 현장에서 사용 증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여주시 재정 축소 우려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일하고, 여주에서 생활하고, 여주의 의료, 복지, 안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정 왜곡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을 강제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 조사, 정책 연계, 의회 보고 이 모든 과정은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집행부의 편성 플러스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금 조례를 부결하면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요즘은 지금 인구 감소론과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이라는 3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외면한 인구정책, 1인 가구를 배제한 복지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위로를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연결하고 예방하고 구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 10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상위법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이른조례 근거로 기초단체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정의라든가 구성, 지원체계, 계획 수립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등기는 자치사무고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가구 유형 고려 의무에 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기본 계획이 5년이고 연도별 시행계 의회 보고 의무 가입을 명시하여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재정 부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 어뢰에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라. 현금성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사업의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정책 자문위원회, 중복 낭비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기준, 원칙은 유지됩니다. 쟁점이 된 제5조 지원 대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 가구, 예외 규정은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기도 1인가의 기본조례 제5조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사 주소는 없으나 학업, 취업 등을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주만의 독자적인 가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 혼란은 가장된 우려입니다. 이미 여주시는 전입전, 실거주 청년이든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원룸 거주자 에 대해서 유사한 행정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부담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재량이라든가 시행기준 기준을 통해고 사업별 대상 설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주거정책, 고독사 예방 모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서 더 큰 예산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탈시군 사례를 보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양평군,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모두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 중 여주만 기초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서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조례가 아닙니다. 행정을 흔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다면 1인 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제정해 두어야 할 조례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합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호부 2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여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 11일 여주시 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제2요구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개정안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사람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주 목적인 모든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적합치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살펴보아도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한 행사 또는 경기를 제외하고 개별 이용에 대한 전액 감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한 이용환경 구축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정상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이용자 분석 결과에서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일부 감면 부과하는 이용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분석 용역 결과에서 현행 조례 시행 이후 65세 이용자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횟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현행 조례에 따른 소액의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 중임을 보여주고 시 재정 측면에서도 신규 세입 요소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의안 건 자료에 첨부된 대한노인회 여주시 지회 의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노인회 여주시 지회도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당당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공정, 형평의 원칙 위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의 65세 이상 사용료가 무료였던 과거, 이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이 주축을 이루어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조례로 개정, 이용료의 감경 범위를 조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행 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어제자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립중앙박물관 무료 관람에 대해 온 국민이 세금으로 관리비를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무료로 하면 벽이 떨어진다, 귀하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관람료 등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65세 이상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료 납부는 국민 생활 속 공공성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용료를 부담하며 당당하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3만여 여주시 어르신들은 이미 선진적 체육시설 이용 문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르신들을 무조건적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구분짓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선진적 이용 문화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문에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자료 및 대한노인회 여주시 의회 의견서는 의안건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 신청하신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 5대 조항도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가 이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 무료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운영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전면 무료화는 이용 집중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를, 그 외에는 감면이나 시간대 조정 같은 방식으로 더 세심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여주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노인회 여주지부를 대표하시는 우리 김병옥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전달하시고 싶은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그 입장을 좀 대신해서 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무료 전환에 대한 입장을 주셨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시민이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회 여주시 지회는 65세 이상 시민인 노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 공공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합니다. 무료 이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 관리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인회는
여주시에서 책정한 80% 최대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에 따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둘,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노인 세대에도 충분한 경제력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즐기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동년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 책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력 하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80% 감면된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이 재원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네,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체육활동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체육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 또한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는 여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우해주길 바랄 뿐 노인만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 회원 모두는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출생인 대부분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해주길 바랄 뿐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대우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노인의 여주시지회 김병옥 회원 16,594명의 마음을 담아서 여주 선배 시민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아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주 시민을 또 대표해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여주 복지를 무조건 전면 무료화보다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넓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 신청하신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네 집회의 언론 여러분, 의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말을 한 것 같죠. 여주시 연주필선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하 동조례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동조례안 제2요구권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했던 원안 그대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조례안이 개정일까지 과정이 좀 여적이 깁니다. 종전 조례는 어르신 등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돌을 받겠다고 해서 그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수정 타결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받고 있는 게 위법한 행정처분이니까 받지 말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이루려고 해서 올라온 게 이 개정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가장님께서 이리저리 제 요구를 설명하셨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리성과 정당성을 조례한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법치행정 원칙 위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억지이자 개변이다. 여주시 노인의 의견은 경청합니다. 그러나 여주시 노인의 의견이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조례도 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용료 전액 면제 조례에 여주시 노인의 의견은 사후 입법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 반영할 사항이지, 여주시 노인의 의견이 현행조례 위반 사항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비방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개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설치조례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0-13 대법원 판례 2007-8888. 예, 그 판례가 설시한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결정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요약하면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법규화하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성이 인정되는 딱 두 가지가 법령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 규칙과 그 다음에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 준칙입니다. 이 재량 준칙에 대한 통절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량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행정법 일반 원리인 자기 구속의 범위가 적용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규칙도 법규로 가는 예외가 있는데, 조례도 행정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행정준칙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준칙을 조례가 정하면은 비록 조문은 감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감경은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주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법 12조는 규정 형식은 감경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규범인 성격인 것입니다. 감경을 할 거면은 이유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감경을 안 할 거면 안 해야 돼. 감경을 할 거면은 노인 등에게는 조례 면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거 어기고 있는 거 해소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현행조례 유지하자고 하는데, 현행조례도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받고 싶으면 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랑 협의해서 소통해서 유료화하는 조례를 갖지 않으면은 법에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 부과 처분은 법체적용보다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까도 자유발언 시간에 한 그 취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네,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호건은 단순히 사용료 1,000원에 유무를 놓고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행사한 자치법권이 이 집행 과정에서 존중되고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지방자치 근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처벌형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여주시에서 어르신 등의 건강권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은 결국 여주시는 어떤 도시인가, 체육시설의 관리에 수월, 편의성 및 약간의 세입 증대라는 공익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65세 노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권 강화, 건강권, 복지권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 두 가지 공익 중에 여주시는 어떤 것을 더 우선하며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익 성향, 가치 결정의 문제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닙니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의회의 자주입법권으로 제정되는 자주자치법규입니다. 여주시청은 조례의 문헌과 입법 목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석을 통해 조례가 보장한 권리와 급부를 임의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으로 법규를 정지하는 권한 없는 자의 법규 창조의 행위이고, 그런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의 행위는 무권한 자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권한 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권한 자의 행정처분행위는 행정상 위법 또는 무효 위법하여 그 하자의 명백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 발언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위반, 법치행정 위반을 해결하는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주시장께서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방법하나, 두 번째, 여주시민께서 납부자들이 사용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 부가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는 부가처분 취소 소송 플러스 사용료 부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올라온 제2안을 원하는 그대로 해결하여 조례 규정 목적과 취지를 명백히 하고 그에 터잡아 여주시에서 더 이상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적 해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제2요구와 관련된 상해 법령 위배사항,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징수 권한은 조례에 위임하였어요. 행정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사용료 받으라고 행정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이 법상에 해소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데요. 동조례는 참 연역이 길어요. 5번 특이해서 다뤘습니다. 4번 다뤘습니다. 70회, 71회, 74회, 77회. 70회가 2024년 5월 30일 때 얘기예요. 회의록 페이지가 무려 83페이지나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과장님, 시장님도 어제 정례 때 발언하신 게 있어요.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거기서 이렇게 정했고 시행령에서 100분의 80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까지 하기로 해서 금액을 정한 거다. 근데 그 당시 법령이 규정됐었어요. 종전 시행령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 규정을 정했는데 시장이 발언하실 그 당시에도 100분의 80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뿐 아니라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근데 다행히 또 시행령이 또 바뀌었어요. 조례로 정하는 그 감면 범위를 그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뭐 법제처니 뭐 문체분이 이런 뭐 의견 필요해서 그거 해보면은 그거 오는 거대로 한번 보고하겠다 그런 의원도 계셨는데 이미 입법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조례에서 100% 감면을 정했으면 감면해야 되는 겁니다. 길게 써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용료를 받고 싶다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받고 있다면은 나날이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고 뻔뻔히 위법한 부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상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여주시청이 위법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가 뭐 가깝다는 이유로 또 뭐 시장이가 뭐 좀 같은 정당에 뭐 한때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에 고소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흔히 범하기 쉬운 논리학적 오류 중에 여러 가지 오류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에 고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동조례안을 원하는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임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정도를 선포합니다. 예, 시작 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잠시 소개할 분들이 계셔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주시의 어르신들인데 오늘 또 여주를 발전시키는데 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한노인의 김병욱 지회장님과 임원진 또 그리고 가군면동 부회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요. 또 조종호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의회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